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그 걷기의 모빌리티 인문학 네, 네 번째. 오늘 저희는 지금 여기 건국대학교 네, 안에 네. 들어와서 있는데 네, 잠깐 우리 선생님 소개를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살짝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찬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제작진 뭐 또 할 게 있다고 하죠? 생각하시는 그거 같아요. 선생님 이게 저희가 네. 이제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이거를 쭉 한번 자 됐습니까? 자 선생님 네, 자 저희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곳이 지금 보니까 상호 기념관. 박물관이라고 적혀 네네, 있네요. 그렇죠. 어떤 곳인가요? 이 건물이 상당히 고풍스럽죠. 네네. 이 주변 건국대학교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과는 네. 좀 다른 느낌의 네 맞습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입니다. 네네. 이 건물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요. 네네. 오. 이 문화재 안에 박물관이 있는 것이죠. 지금 딱 그냥 외관만 봐도 네. 사실 궁금한 게 바로 느껴지는 네네네. 부분이 있어서 뭐 지체 없이 한번 들어가 네, 보실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 건물을 설립하셨던 분들 중에 네네.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박은식 선생님 네. 그리고 이동희 선생님 우리 독립운동사의 아주 큰 기둥과 같은 분들이시죠. 알지 못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리가 배워서 알아서 그 힘을 양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민족의 자주도 지킬 수 있고 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1908년에 설립이 되고 네. 그 후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만 1910년 일제의 아주 집요한 탄압으로 해산되고 말았죠. 그 후에 여러 단체가 소유를 하다가 네네. 나중에 결국은 유서창 박사님의 소유로 이전되면서 이 건물에서 건국대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네. 궁금해지는데 네. 빨리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야, 딱 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또 네. 뭔가 이렇게 있네요. 성신의. 유석창 박사님께서 네네. 어떤 교육의 지표 이것을 삼으셨던 평생의 마음에 담으셨던 세 글자입니다. 안에는 또 자세한 내용이 예.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유석창 박사님은 호가 상허입니다. 네. 상허 유석창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기 보면 상은 상념 건국 그러니까 항상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을 생각한다. 허는 허심 위족 마음을 비우고 민족을 위해 일한다. 이 두 글자 성신의라고 하는 이 세 글자와 이분의 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분의 평생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00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아버님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또 조국의 건국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배우신 것이죠.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선각자들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민족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이 부분을 깨달으셨던 거죠. 농촌이 살아나지 않으면 국가가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보신 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이 발전하려면 그 밑바탕에 뿌리가 되는 농업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박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 그러면 살짝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건국대학교에 그 건국 우유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들이 있어요. 네. 그 선각자들은 어떻게 미래를 보게 되었을까?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보면 과거의 해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유석창 박사님의 유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유품은 그분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검소하셨어요. 특별히 이쪽에 와서 보시면 구두 한 켤레를 10년을 사용을 하셨고요. 양복 한 벌은 10년을 입으시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저희 좀 비우는 삶으로 한번. 네, 그렇게 돌아가야겠죠.
네. 이 네. 자리는 유석창 박사님께서 건국대학교 계실 때 그런 네, 곳을 네, 네. 제안하신 것 같아요. 책상. 네, 책상을 그대로 가져다 놨습니다. 뭐 정말 지금은 만나볼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유수창 박사님의 삶을 통해서 또 과거의 삶을 통해서 이분이 미래를 보셨던 것처럼 이런 선각자분들을 우리가 만나보면서 또 우리의 미래를 또 꿈꿀 수가 있겠죠. 학교 자체 내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학교로서는 건국대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학교에 들어와서 거닐면서 이 숲속에 있는 이 건물을 발견하는 순간 건국대학교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자, 한번 2층으로 잠깐 올라가 보실까요? 예. 네, 건국대학교 박물관에는 우리가 1층에서 봤던 것 외에도 13,000여 점이나 되는 문화재를 전시하고 또 보존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13,000여 점. 네네네. 13,000여 점. 현재 이 2층은 기획 전시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이 내용은 건국의 과거와 미래 그 찬란한 빛이라고 하는 주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건국대학교가 걸어온 길을 알아야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과거를 안다는 것은 나의 뿌리를 안다는 것이고 뿌리를 아는 것은 내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그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과거를 알도록 전시된 이 패널들은 현재 건국대학인들 또 건국대학교를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자신의 뿌리를 아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국의숙과 조선정치학관 바로 이 학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유수창 박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 학교가 세워지는 과정 이것을 얘기했고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볼 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오셔서 개교 3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백범 선생님의 생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있는 서북학회 초석기념물. 이 건물이 서북학회 해관으로 지어졌다고 했죠. 자, 이 건물을 지을 때 초석 아래에 이것을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서북학회의 회칙이 기록이 된 책과 또 여기에 동전들 이런 것을 함께 부장을 해서 미래의 타임캡슐처럼 보존을 하도록 한 것이죠.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아래에 무언가를 묻는 이러한 전통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이 언제 어떻게 지어지게 된 건지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건물을 이제 낙원동에 있던 건물을 이곳으로 옮길 때 이것이 당연히 발견되었던 거죠. 네, 또 졸업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옛 기록들을 학교에 기증함으로써 또 전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건국대학교 출신 중에서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구 선수 이종범의 사인볼이 있고요. 또 저기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여기 보면 황선홍 선수, 유상철 선수, 그리고 이영표 선수 아주 자랑스러운 건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많은 경제인들과 정치인들 또 학자들 많은 분들이 건국대학 출신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 황선홍 선수의 그 유니폼에 사인 이런 거는 한번 좀 제가 소장하고 싶은. 황선홍 선수 좋아하셨군요. 네.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학교에 대한 뭐 이런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단지 네, 네, 이제 그 박사님에 대한 부분을 네, 네, 네. 제가 이제 들은 게 있어서 네. 조금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또 선생님의 설명까지 이렇게 들으니까 참 재미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걸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박물관에 와서 참 많은 걸 보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장소로 저희가 이동을 해서 또 더 많은 이야기 한번 네. 그렇게 해볼 수 할까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예. 저희 이제 박물관을 나와서 네. 그 유명한 그렇죠. 건국대학교 호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네, 네. 네, 일가모를 바라보면서 네네. 느끼면서 가보시죠. 네네. 일감호, 네. 한일자 거울감자, 네. 호수호자인데요. 네네. 이 앞에 보이는 이 호수의 이름이 일감호입니다. 일감호. 네, 사실 건국대 하면은 네. 상징적인 그렇습니다.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네네. 또는 건국대학교를 방문하신 분들 첫인상이 일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일가모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이름의 뜻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중국의 유명한 학자였던 주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자라고도 하죠. 성리학을 집대성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시를 한 편 쓰셨는데요.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네. 시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주자 선생님을 워낙 존경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남겨놓은 시를 인용해서 자신도 곳곳에 그 시에서 따온 구절을 가지고 건물의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연못의 이름을 짓든지 또는 계곡에 어느 한 바위의 이름을 짓든지 해서 네.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네모난 연못 하나 네. 거울처럼 열리니, 여기서 연못 하나 할 때 일자, 거울처럼 열리니 할 때 거울 감자 썼고, 네모난 연못 하나 거울처럼 열리니 네.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떠도네. 여기에 비친다는 뜻이죠. 거울처럼. 네, 거울처럼 열리니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함께 떠도네. 문논이 어찌하여 그리 맑은가. 네. 오호라, 근원으로부터 흘러오는 곳으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오기 때문이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일감호라는 이름을 보고 네. 관서유감에서 따왔다는 사실을 알고 네. 와, 이 이름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이 시를 알아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늘 즐겨서 쓰던 또는 외웠던 그런 시였는데 그걸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그것이 왜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맑음이 흘러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네네.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죠. 바로 이 학교에서 배우는 네네. 학생들이 지식을 많이 채워 넣지만 네네. 아까 말씀드린 성신의가 바탕이 된다면 아주 맑고 깨끗한 사람으로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럼 깊은 뜻이 있는 호수. 저희가 이제 한번 거닐어 보면서 걸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누시도록 할게요. 이 호수는요, 네네. 1955년 이곳에 처음 터를 잡을 때 네네. 이곳은 습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처음부터 호수가 아니라 네. 건국할 당시에 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으셨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여기 대학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벽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흙을 파내서 네. 벽돌을 굽습니다. 아, 원래 습지였던데 네. 벽돌을 파낸 그 자리에 물이 고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유석창 박사님께서 더 넓히셔서 네. 지금과 같은 호수를 만든 것이죠. 사실 이 호수를 만든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축산대학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많은 물을 사용하고 또 하나 농촌의 발전, 그것이 네. 축산만의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분야의 발전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초창기 이곳은 양어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물고기를 기르는 양어장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이곳은 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기는 빙상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대학의 어떤 순수한 호수로 사용이 되었는데 건국인들에게 일감호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보트를 타야만 네. 4년 내내 솔로로 지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트를 타기 위한 경쟁이 아주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또 약간 높은 자리를 마련해서 저기 등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요. 청심대라고 했습니다. 맑은 마음을 청심,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대라고 붙일 때는 약간 높은 장소를 대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이 건국대학교가 시작되고 그 후에 오랫동안 청심대에서 바라보면 한강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착한 곳이 네. 이제 박사님이 지금 계시는 네네. 곳인데 생각보다 큽니다.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이곳에서 보면 이 앞쪽이 아주 넓은 들이죠. 지금 산이 안 보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여기가 장안벌이라고 했습니다. 장안벌. 벌은 들판이라는 뜻이죠. 아. 장안벌. 그래서 사실은 장안벌은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 마장안벌. 마장은 말을 기르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동쪽으로는 아차산이 있습니다. 네. 아차산을 동쪽 경계로 해서 중랑천 일대까지 네네. 이 넓은 지역이 조선시대에 말을 기르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장 안쪽에 있는 벌이다 해서 마장 안벌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그 마장이라는 곳이 축산 그렇죠. 마장동. 예. 그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이제 소가 아니라 말이 유명했던 네, 장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장 안벌에서 마장동하고 장안동이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이 마장에 조선시대 마장에 세종대왕께서 정자를 하나 짓고 화양정이라고 합니다. 화양정. 지금 화양동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 이동. 예, 동네 이름이죠. 동네 이름이 예, 화양동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전쟁에 쓰였던 소와 말, 예. 전쟁에 소와 말이 많이 필요하죠. 네. 이 말은 화산의 남쪽 기슭으로 돌려보내고 도림의 들에 풀어놓았다 이런 뜻인데요. 화산의 남쪽, 산의 남쪽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양할 때 네네. 이 양은 북한산의 남쪽을 말하죠. 아. 그래서 화양할 때 화산의 남쪽을 화양이라고 하죠. 네. 전쟁에 사용되었던 말과 소를 들판으로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 평화를 원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자, 그러한 장소에 축산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애시당초 기운이 좋은 땅이었네요. 이 공간이 있음으로써 건국대학교의 품격이 한층 더 높아지고 또 이 주변의 풍경 자체가 더 자연에 다가오는 공간이고 학생들이 한 번쯤은 산책해보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고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는 이유가 그걸 세워서 뭐 하겠는가라고 하겠지만 오며 가며 한 번씩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이게 뭔 교육이 돼라고 하지만 사실상 6년, 뭐 3년 그렇게 시간을 지내왔던 것들 중에 생각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언연 중에 생각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건국 학생들이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거고 또 자부심으로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흘러서 이제 호숫가 앞으로 다시 또 네.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호수 안에는 또 자그마한 섬이 또 하나 있거든요. 참 저 또 신기해요. 네, 섬 이름은 와우도.
소가 누워 있다. 네. 제가 계속 네. 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왔죠. 네. 또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가 네. 황소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섬 이름도 소가 누워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실 와우도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네. 물론 어릴 때는 그 의미조차도 몰랐겠지만 네, 네. 커서 그냥 단순히 와우도 소가 누워 있는 자그마한 섬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와우도라고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소가 가져다 주는 이미지가 네네. 우직하고 듬직하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소의 순수성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옛날에 소를 타고 간다와 말을 타고 간다의 이미지가 많이 달랐던 것처럼 네. 약간 세상을 정밀하게 바라보고 싶을 때는 또는 천천히 바라보고 싶을 때는 소를 타고 가는 이미지로 그림이 그려졌고요. 네. 또 빠르게 속도감을 내고 싶을 때는 말을 타는 이미지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네. 정말 뭔가 급하게 무엇인가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소처럼 우직하게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와우도에 담겨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저희가 여기가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들이 제법 있어요. 많습니다. 야, 그만큼 나름대로는 여기가 녹지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관리를 네. 잘 해온 뜻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사실 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철새 도래지였을 만큼 진짜요? 많은 새들이 이곳에 와서 깃들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전철이 놓이고 하면서 한강과 이 호수가 단절이 되게 됐죠. 그리고 또 물이 많이 오염되면서 새들이 날아오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가마우지들이 날아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름이 되면 이렇게 외가리 종류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겨울철새들이 또 날아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새들이 한강과 이 호수를 연결하는 이제 통로를 스스로 개척을 한 것이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새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물이 다시 정화가 되고 또 와서 살만한 장소가 되고 또 한강과 연결되는 통로들을 이제 스스로 알아내면서 이곳에 깃들고 또 둥지를 틀고 또 새끼들을 부화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네. 제가 오늘 아침부터 흘러 네, 웬 한옥까지 이제 왔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정궁 경원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궁자가 붙었잖아요. 네, 맞아요. 왜 궁자가 붙었죠? 왕실과 관련이 있는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에 왕실과 관련된 건축물이 있다. 네, 이것도 신기한데요? 네. 사실 이 건물은 네. 건국대학교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네네네, 서울 사직동에 있었던 건물인데, 근데 왜 여기로? 네. 사실 문화재가 원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개발로 인해서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소유주가 네. 건국대학교에 기증함으로써 이곳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질 뻔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없을 뻔한 그렇습니다. 건물이 지금 여기 네. 있는 거네요. 저도 이제 많이 다니면서 문화재를 보았는데 네. 왕실 관련 건축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민간 건축들은 그래도 시골에 많이 남아 있지만 네, 네. 왕실 건축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데 네.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게 큰 행운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정말 말 그대로 옛날 건물 한옥 네. 그대로를 여기 딱 이렇게 세우셨는데 여기에 원래 쓰임새는 뭐였을까요? 이 건물을 일단 보시면 네, 네. 기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네. 뭔가 좀 힘을 줄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실 건축이라고 했어요. 왕실과 관련된 건축. 자, 이곳의 소유주는 원래 소유주는 조선의 선조 임금님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이 있습니다. 네. 왕의 아버지인데 왕이 아니었던 분을 대원군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의 아들 하성군이 명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명종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왕실의 후사를 찾게 되죠. 네. 그때 하성군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음. 근데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하성군이 왕위에 올라서 선조가 되는데 선조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겠죠. 네. 근데 왕이 된 후에는 이제 선왕들의 제사를 종묘에서 지내고 이제 여기는 덕흥대원군의 후손들이 대대로 현재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네네네. 굉장한 격을 지니고 있죠. 바로 현재 왕의 아버지의 사당이 있는 곳이고 또 그분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들인 하성군은 왕이 된 후에 큰 건물을 지어주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도록 했던 것이죠. 그 덕흥대원군의 제사를 물려받아서 후손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도정이라는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 도정이라는 벼슬을 세습해 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네. 이 건물을 도정궁이라고 했죠. 저는 사실 한옥 건물이고 건축물 자체가 그냥 일반 사람이 사는 건축물처럼 보여서 이제 뭐 제를 지내기 위한 그런 장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네, 쓰임이 그러니까 있군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당을 짓고 네. 또 후손들이 살아야겠죠. 이제 이 건물은 도정궁에 있었던 많은 건물 중에 하나인 사랑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고 네네네. 원래는 더 많은 그렇습니다. 더 많은 건물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지금 이렇게 예, 사랑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채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 도정궁 경원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건물의 이름이 경원당입니다. 그러면 도정궁이라는 곳에는 이거 이제 말고도? 사랑채를 포함해서 네. 뭐 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왕실 건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컸죠. 우리 고종 임금님이 왕이 됐을 때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어마어마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게 운영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역시 운영궁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 오던 집이 1913년에 화재로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옮겨왔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옮기기 전에도 소실이 한번 있었다는 거네요. 이 건물의 후손 중에 이하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도정궁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도정이라는 벼슬을 계속 유지해 오던 후손 중에 이하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고종 임금의 아버지가 이하응 아닙니까? 네네. 하자 돌림의 형제들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친형제는 아니지만 학렬이 같은 왕실에. 그분은 단명을 네. 당시에 안동 김씨 세도 정치 시절, 그러니까 1862년이면 철종 임금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죠. 1863년에 돌아가시고 그해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1862년에 영모를 꾀했다 해서 이하전은 제주도로 유배 보내졌고 그곳에서 사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종이 왕이 되고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이하전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하전의 사당 역시 짓고서 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죠. 근데 사실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저는 뭐 한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게 없다 보니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큰 변화를 못 느끼겠거든요. 옛날 네, 한옥이랑. 그렇죠. 단지 제가 이제 그냥 어렴풋이 본 거, 이 부분, 네네네. 네, 이 부분만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고 나머지는 그냥 전통 한옥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떤 부분이 네. 조금 다를까요? 물론 이 현관 부분이 첫눈에 보기에 가장 변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창문이 생겼다는 것이
그러면 그때 지을 당시에도 유리 창문을 쓰셨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아. 지금 여기 유리 창문의 문양 네. 이게 다 당시의 문양들입니다. 그대로 복원을 예, 하신 그대로 옮겨온 것이죠. 아. 예. 사실 우리가 전통만 고집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되 우리 것 중에서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것이죠. 한옥이라는 기본 틀은 갖고 있으되 작은 부분에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을 한 것이죠. 저 유리창에 보면 어떤 무늬가 있는데요. 무슨 무늬처럼 보이나요? 선생님, 제가 가까이에서 한번 봐도 될까요? 그렇죠.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다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산인 것 같고요. 바다를 해서 이 항구의 뭐 네. 한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듯한. 근데 집 자체가 근대식 건물이 이렇게 네.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창고 건물 같기도 하고. 네네. 옆에 미루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고 있고 바다인지 강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바다로 보이는데 네. 그 위에 돛담배가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을 한번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들어가 보시죠. 자, 선생님 이제 안쪽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채 전통 건축에서는 여기가 누마루라고 할 수 있어요. 누마루. 네. 원래 이제 아래쪽엔 지금 다 기단으로 되어 있었지만 원래 아래쪽은 여기 2층 구조인 거죠. 네, 아래쪽엔 기둥만 서 있는 네, 네, 네. 우리가 누각 같은 네, 네. 그런 공간인데 또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이제 수용한 것이죠. 아래쪽도 기단으로 채워넣고 지금 바닥에 있는 이 마루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의 장마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길게 깔아놓은 네네네. 장마루를 전통 마루를 깔았어요. 보통 이제 이런 장마루보다는 우물마루라고 해서 우물정자 형태로 마루를 많이 깝니다만 여기는 장마루를 깐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네. 저희 뭐 길을 따라 방 길을 따라 네네. 또 한번 이동을 하실게요. 이제 좀 이동을 해서 보는데 선생님 여기는 또 천장이 네, 높아요. 높아요. 어, 이게 우리 전통의 모습인데 천장하고 천정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 그게 표준말과 뭐 이런 차이가 아니었고요. 차이가 아니겠죠. 저 방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뭐 다른 뜻이 있나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노출돼 석가래가 다 보이는 장소를 천장이라고 부릅니다. 막혀 있죠. 네. 근데 막아놓은 모습을 보면 우물정자 형태로 칸을 나누어서 천정. 막았죠. 그게 천정이라고 합니다.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엌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기가 되면 1913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네네. 또 시대적 변화가 많은 때라고 했어요. 네. 남자 여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로 지내는 그런 시대보다는 부부가 이제 함께 지내는 시대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제는 한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건축물 자체도 네. 조금은 근대식과의 뭔가 변화가 있었지만 삶 자체도 가족의 삶 자체도 혹은 문화 자체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 건축물 하나에서도 딱 느껴지네요. 그렇죠. 자, 이제는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네요. 가운데는 마루고 양쪽으로 방이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드네요. 사실 이 공간을 대청마루라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전통적인 한옥에서는 이 공간이 그러니까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수용하는 집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건축에서 방과 마루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보면 높이가 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마루는 높을수록 시원하고요. 네. 방은 낮을수록 따뜻합니다. 어, 그래서 방은 겨울을 위한 공간이고 마루는 여름을 위한 공간이죠.
근데 이 두 공간의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있게 되면 네네. 건축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단을 높이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단을 높이게 되면 부엌으로 들어갈 때 부엌 옛날 시골집을 가서 보면 이렇게 내려가서 지하로 내려가듯이 내려가서 불을 뗐죠.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시골집들이 기단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단을 높이게 되면 구두를 바로 그 높이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부엌을 들어갈 때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단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방과 마루의 높이를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청마루라고 하는 공간은 이 집에서 가장 쓸모 있는 공간이죠. 가장 쓸모 있는. 예. 왜냐하면 집안의 대소사가 여기서 다 있게 되니까요. 제사가 있는 날이면 사당에 있는 신주를 모셔와서 여기서 다 상을 차리고 제를 지내게 되죠. 네네.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문중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양쪽에 이렇게 방을 둔 것은 방이 두 칸이 있다면 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달랐겠죠. 그렇겠죠. 네. 뭐 전통 건축 같은 경우에는 열쇠를 쥐고 있는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가 살게 되는데 네네. 남편은 저 사랑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공간이 너무 가까울 때 오는 불편함들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마루라고 하는 공간을 완충지대로 두고 약간의 어떤 독립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느 정도 거리는 필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자, 선생님. 네. 저희가 아침부터 해서 네네네. 건국대학교 박물관 네. 그리고 곳곳을 누비며 여기까지 와서 네.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요.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마지막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상의 유석창 박사님께서 시대를 주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셨던 분 아닙니까? 네네. 그것이 건국대학교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건국대학교가 가야 할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둘러봤던 오늘 하루의 여정 속에서 또 이곳에 삶을 담고 있는 건국인들 역시 또 그런 길을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선생님 덕분에 많은 이야기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네. 많은 지식을 네. 또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과 또 재미난 이야기로 네네. 또 이야기 구성을 또 한 번 더 네. 엮어갈 그렇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